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 관련된 영어부터 시작해서 저는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영어를 일단은 언어의 기본은 어휘입니다. 그 단어는요, 여러분들 핑계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단어는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 꾸준히 외워두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영어가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시작일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텔리어가 되려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자, 호텔리어가 되려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회화가 잘 돼야 되겠죠? 일단은 회화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호텔리어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그러면 영어는 기본이라,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저는 호텔리어가 물론 뭐 쓰기 이런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행객들을 만나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호텔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호텔리어는 많은 여행객들을 만나야 되고 굉장히 마인드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에 맞게 뉘앙스를 바꿔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영어 콘텐츠도 항상 뉘앙스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Good morning! 여러분들 Good morning, sir. 이건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Good morning, sir. How may I help you? 이러면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근데 Good morning, sir. How may I help you?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강조를 두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뉘앙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텔리어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일단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그 받아들이는 그릇을 조금 넓히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공부는 일단은 회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빠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분이 하고 싶다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밀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가정에만 있게 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밀어줄 것 같아요. 1. 은근 가부장적일지도 몰라. 일하게 적극적. 2. 맞아요. 저는 일하게 해요. 왜냐면 저는 결혼이란 건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이란 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전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서로 맞춰가고 희생하는 거는 있겠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플러스가 되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에서 저는 아내가 집에만 있는 거를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아내가 집에만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서포트를 하는 게 집에서 내가 내조를 하는 게 그게 제가 가야 될 길을 서포트를 하는 거다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도 서포트를 해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와이프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와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이프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심적인 여유가 없고 그리고 내가 뭔가 현실에 쪼들리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놀고 싶다 그래도 못 놀려. 같이 일해야 돼. 또 와이프가 일하고 싶다고 해도
애들 키우고 막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저는 아내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그림님이 아내분이 BJ분이면 어떨까요? 이랬는데 저는 근데 제가 가야 될 일에 있어서 BJ분을 제 와이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이프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락하는 친구랑 만났는데요. 너무 이쁘고 착하고 제 스타일인데 마음이 안 가요. 요새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모순 아닌가? 너무 예쁘고 착하고 제 스타일이면은 그게 마음이 간다는 얘긴데? 근데 마음이 안 가면 내 스타일이 아니란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뭐 이쁘고 착하고 제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요새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안 간다는 거.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의 벽을 쌓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고민인 것 같은데 굳이 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입니다. 나예요. 나. 우리는 환경 탓,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라도요, 내 상태가 여유 있고 내 상태가 문제가 없으면요, 이게 나한테 영향이 받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이 좀 어렵나?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유리가 지금 내가 마음을 막 열려고 노력해서 설사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고 해서 저 문제가 해결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유롭지 않고 뭔가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왜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국 친구들, 이거는 근데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 성공자들은 분명하게 이 시간을 갖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여기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점이 파악됐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내는 데까지 계속 꾸준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저한테 이러이러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미 문제를 다 알아. 내가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저래저래 핑계를 대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아프리카 TV 솔직히 얘기해서 어그로 끌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금요일날 같은 때는 해요. 아프리카스럽게 노는 날. 하지만 이런 컨텐츠를 또 가져가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방송들을 보고 오십니다. 근데 그 방송들 좋아요. 같이 놀고 막 으쌰으쌰하고 재밌게 놀아요. 하지만 저는 저 같은 방송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잠깐 들어와서 그러게 말이야? 난 누구지? 그러게 말이야? 난 뭘 하고 싶지? 그러게 말이야? 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만 할 수 있더라도 전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 심유리가 이거를 지금 질문했다고 했는데, 심유리는 지금부터 나한테 좀 집중을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에 좀 상처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액션 플랜들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답변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주님은 아기를 몇 명 낳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솔직히요, 진짜 25살에 결혼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저 11명 낳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단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 그게 점점 내가 결혼해야 될 그 시간이 늦춰져. 그래가지고 제가 5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농구단으로 바꿨어요. 스케일을 농구단으로 바꿨어요. 농구단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이상적인 자녀 계획은요, 1명 낳고, 2명 쌍둥이 낳고, 그 다음에 한 2명 정도를 입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여자 생각해야죠, 여자. 맨날 이 얘기해. 아니, 여자 생각하셔야죠. 근데 이런 방향성이 맞는 여성분을 만날 거예요. 왜? 그 여자도 5명을 낳고 싶어 하는 여자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 대리 혼틈 이렇게, 깨알 어필하죠. 이미 만났어요. 바로, 저. 우리 대리, 혼틈 공략, 틈새 공략,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님 일상에서 지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저희 수요일날 하는 컨텐츠가 뭔지 아시죠? 수요일날에 이제 랭킹쇼를 하는데요. 제가 요번주 수요일날에 하고 싶은 랭킹쇼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주 수요일날 하는 랭킹쇼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그림을 보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림을 보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전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의 목적성이랑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보고 나의 시야를 넓히고, 그 다음에 나의 이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관점이랑 비슷해요. 저희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들이야. 일을 하는 친구들은 맨날 일해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딩이, 고딩이들도, 대딩이들도 보면은 반복되는 학습 일정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거야. 맨날 하루가 똑같아요. 그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번쯤은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추고 나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듣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사람, 만남, 그 다음에 느껴볼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느껴볼 수 있는 책, 간접적으로 또 느껴볼 수 있는 뭐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나한테 새로운 자극들,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한 1차 질문은 여기서 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2차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그러면 2차 질문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Ready? 요즘 커플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제가 여사친이 많은데요. 거의 다 커플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친한 자기 여친을 보고 깨진 커플도 2커플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밀당이나 질투심 유발로 저랑 얘기하는 여자애들도 있어요. 질투심도 유발 안 하고 여자들이랑 우정도 지킬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여자와 우정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나는 여자와 우정을 지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진아 모르겠어. 우리 하진이가 아니지. 우리 혁언이는 중딩이니까 지금은 뭐 여사친도 사귈 수도 있고 남사친도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 친구야. 난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네. 형한테는 솔직히 얘기해서 중딩이들이 사귀고 하는 거를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그냥 형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형원아, 그게 너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면 적극 10분 활용해서 네 여친이나 좀 만들어. 네 여친이나 좀 만들어. 아니, 그게 네 굉장한 무기라면 만들어. 그러면 공부해 그냥. 그럼 그냥 공부해 공부. 자, 이 쓸데없는 질문은 지금 할 필요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공부나 잘해 임마. 그리고 형 방송이나 잘 들어와 임마. 알겠어?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 깨알 자랑이었잖아 결국에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요 신념을 가지고 4년째 계속 해온 일을요 통째로 쓸데없다고 부정을 당했어요. 하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 다음에 저 스스로와의 경쟁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남이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어때요?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지. 사람이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해온 거랑 그 친구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내가 지금 해온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걔는 말하는 거는 그냥 하루 만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루 만에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지만 개의치 말아요. 그 신념을 가지고 해온 일이 저 쓸데없다고 부정한 그 회사 동료를 위해서 한 일인가요?